재산의 총액이 1억 달러가 넘는 사람은 재산 전체를 저걸로 내놔야 돼요. 세금으로. 뺏겠다는 얘기지. 그런 황당한 그 파퓰리스트, 그것도 아주 급진 좌파스러운 파퓰리스트 표를 가지고 전국에 막 수십만, 수백만을 조직을 했다고요. 여자 문제가 복잡해서 자기가 건드린 여자의 오빠인 의사한테, 그 오빠가 의사예요. 그 여자도 배운 여자고 의사한테 총에 맞아 죽었죠. 그러지 않았었으면 아마도 저기 뭐야 그 누구죠? 저기 그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다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했거나 혹은 굉장히 심각한 정치 위기를 맞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종류의 급진 좌파스러운 정치인들이 막 득세를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 연쇄살인마 이 그 누구죠? 저기 그 버니 앤 클라이드 커플이 영웅으로 막 사람들이 떠받드는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그 경찰이 이제 그 버니 앤 클라이드가 다니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관총 쏴가지고 현장에서 둘을 사살하거든요. 이 사살해서 이 기관총알 구멍 뚫린 자동차를 끌고 이제 시내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기 지금 저기 그 시체가 지금 두 남녀의 시체가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다고요. 그거 손 붙잡고 울겠다고 저렇게 몰려든 거예요. 마치 구세주 떠받들듯이. 그래가지고 이 버니 앤 클라이드가 이 각각 다르게 했는데 그 장례식을 각각의 장례식에 근 2만 명씩 운집했어요. 1934년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거 슈퍼스타야. 연쇄살인범이 그것도 그냥 갱단 그냥 그러니까 필요해서 죽인 경우 예를 들면 갱단으로서 은행을 습격했는데 그 안에서 경비 청원 경찰 혹은 진짜 경찰하고 총격전이 붙어서 죽인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재미 삼아서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낸 척하고 길거리에 세워놔서 빵꾸도 안 났는데 그 착한 경찰 아저씨가 차 대고서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 빵.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 커플이.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이 커플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이 늙음악한 아저씨들 둘 그러니까 퇴직한 그 특수 기동 타격대 텍사스 기동 타격대 그러니까 텍사스 레인저스 부대의 두 아저씨들이 레인저스 부대가 이제 없어졌다고요. 그래 너무 싸나워서. 왜 싸나웠냐? 그때 텍사스에 이제 그 멕시코 계열의 그 아주 무도하고 잔인한 집단 갱단들이 막 설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거의 초법적으로 그걸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면서 없애버렸다고요. 한 자리에 습격해서 수십 명씩 죽이고 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그러니까 특수기동 타격대죠. 텍사스주에. 그래서 너무 원성이 자자해서 그걸 해체시켰었거든요. 한때. 그곳에서 아주 전설적인 수사관 내지 추적자 두 명이 고용돼요. 특별 고용돼요. 텍사스주에. 그래가지고 이 버니 앤 클라이드를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할배가 이제 그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니 앤 클라이드는 그 두 할배에 의해서 이제 추적당하는 범죄자로 나오는 거고. 근데 보면 제가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제일 그랬던 게 제일 쇼킹했던 게 바로 저 장면이에요. 저 장면. 사람들이 막 덤벼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슈퍼스타, 슈퍼 락스타 하고 슈퍼 연예인들을 떠받들듯이 또 그 죽음을 슬퍼하듯이 막 그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거든요. 실제로 그랬다고요. 실제로. 제가 그 영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에 영어로 구글링을 해봤어요. 실제 그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 이 뭐라 그럴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1944년 5월달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5월 6월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간의 이런 약점을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지리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유시민이 어떻게 정신과 가치를 지켜낼 거냐. 여기서 추격해서 이제 버니 앤 클라이드를 사살한 이
이 할배 경찰한테 그 어느 신문사가 전화 인터뷰 5분만 해주면 $1,000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퍼를 해요. 그때 돈 $1,000면 지금 우리 화폐 기준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 앤 클라이드 이제 추적해서 사살한 과정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 한 5분 10분만 해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오퍼를 하는데 그 오퍼 전달한 사람한테 이 할배 경찰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수치심도 모르냐? 너는 수치심도 모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프로페셔널로서 내가 치안과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그 경찰 인력, 전문 경찰 인력으로서 걔들을 짐승같이 몰아서 사냥해서 죽였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떠버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밖에서 저렇게 울부짖고 막 사람들이 개돼지 같은 현상 보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떠버려서 내가 그거에 또 기름 부어주랴? 저는 이 영화 볼 때 딱 그 두 개, 그때 그 대사, 맨 마지막이에요. 그 대사. 너는 수치심도 모르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 분위기가 저런 그 슈퍼스타를 떠받드는 저런 분위기였을 때 저는 참 그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지리한 일상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성실한 생활인으로서의 자유시민이 이 날의 시퍼런 그 원칙과 가치, 정신과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벼려내고 어떤 포인트에서 지켜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영화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몬타나라고 국내에서는 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적대적인 자들, 서로 hostiles,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 그 뜻이에요. 원어 제목은 그거였고요. 이건 1892년을 배경으로 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퇴역하게 되어 있는 군인 이제 대위한테 늙은 아파치 전사, 백인들 많이 학살하고 다녔던 늙은 아파치 전사를 이제 그 몬타나에 있는 아파치 보호구역까지 이송해서 그 아파치 보호구역 안에서 재판받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내일 모레 퇴역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너 불명예죄돼 연금 다 뺏을 거야 하니까 그거 맞고서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뭐 살인을 한 또 다른 놈들 뭐 그 줄줄이 다 끌고 가게 돼 결국은. 거기서 막 서로 죽이고 막 사건 벌어지고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그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한다고요. 책임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클라우저비츠. 그러니까 지난 한 300~400년 동안, 200~300년 동안 제일 중요한 군사정치 사상가죠. 칼 폰 클라우저비츠의 전쟁론에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용기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겁대가리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맹과는 다르다. 용기는 겁에 부들부들 질린 상태에서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은 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그렇게 조합을 해서 나와야 돼요. 죽음이나 이런 거를 겁내지 않는 겁대가리 없는 막 날뛸 수 있는 사람. 한순간에 아드레날린이 막 이만큼이 펌핑돼서 뇌 속에 쫙 작동해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서 날뛰는 사람. 그게 용맹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용기는 용맹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지와 발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발러가 영어로 용맹이거든요. 카리지는 뭐냐?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용기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 하기 싫은 일인데, 겁도 나는데. 결국, 백인과 인디안 사이의 전쟁이라 그래도 여기 말고 또 다른 또 그런 종류의 백인으로서 인디안을 학살한 자도 또 끌고 가게 되고요. 막 주죽박죽으로 이제 이 대열이 이제 몬타나까지 가면서 이제 한 1000여 킬로, 2000킬로 가면서 점점 부풀어요. 관리 안 될 상황으로. 그래서 다 막 서로 죽이고 상황 벌어지는 건데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그런 과정을 그리거든요.
이 영화 처음 딱 시작이 이 멋있는 제가 가끔 세례 탈출해서 인용하는 그 영국 소설가 그 차털리 브린의 사랑이라고 당시에는 음란 소설이라 그래서 판매 금지됐던 그걸 쓴 D.H. 로렌스의 멋있는 말로 시작되죠. American soul is hot, absolute and killer instinct. 미국인의 영혼은 엄격하고 외톨이고 살인자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겠어요?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강인한 자유시민은 그 영혼이 엄격하고 외톨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 근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말을 전략적 마인드라고 바꿀 수 있다면 전략적 지능. 살인하려면 전략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야 살인은 아무나 하냐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감옥을 살아보면요. 계획살인을 한 애들하고는 말이 통해요. 차라리. 그게 아무나 하는 짓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억눌려 갖고 특히 자기가 억눌려서 복수심을 갈고 타겟을 정해서 계획살인한 자. 강도 계획살인이라는 거 말고요. 그런 애들하고는 말이 통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시민의 영혼은 엄격하고 외톨이고 외톨이 상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뭔가 일을 해내요. 사람이 일을 할 때는요. 샷다 막았어. 조용하고 혼자 있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못 참아서 그냥 여기저기 전화하고 카톡하고 하루 종일 이거 붙어서 이거 하고 그것만 해갖고는요. 큰일을 못해요. 엄격하고 외톨이고 전략적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영화 비슷한 거 있어요. 이거 파고라는 영화예요. 이거 거의 한 20년 된 영화일 거예요. 굉장히 지리한 겨울이고요. 노스다코타 시골 마을 파고라고 불리는 시골 마을이 그 배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밋밋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자 보안관이 나오죠. 이게 이 노스다코타나 미네소타는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충청도 같은데요. 백인들이 많이 살고요. 그 백인들이 하나같이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들이.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이킹 쪽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면서 굉장히 일을 우직하고 꿋꿋하게 해내는 그런 타입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직업 윤리가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 불려요. 여기를. 근데 이제 이 지리한 겨울에 밋밋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자 보안관의 주인인데 이 지역에 이제 밖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엽기적인 연쇄살인 그 집단이 여기 기어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사건 역시 이렇게 밋밋하고 그러나 굉장히 성실하고 집요하게 이 여자 보안관이 추적해서 결국 풀어내요. 저는 파고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맞아 산다는 게 저렇게 밋밋하고 지루한 데가 있어. 그러나 그걸 집요하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걸 쭉 파고 들어가면 벽을 깨게 된다고요. 어떤 과제의 벽을 깰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그런 태도가 다 필요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싸움은 뭐가 되냐. 기억과 해석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개판으로 지금 조졌죠. 조져왔죠, 쟤들. 이게 기억과 해석을 쟤들이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 기억과 해석을 둘러싼 전쟁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캠페인에 시작한다 그럴 때 하지 말라라고 제가 칼럼 썼었어요. 왜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살벌하고 커다란 궁극적 전쟁인데 황우려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이 트리오를 가지고 이 전쟁을 벌리면 백전백패다. 이거 더 가다듬고 더 준비될 때까지 이 전쟁은 개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 전쟁이 개시됐을 땐 제가 총대 메고 나가서 싸웠지만 개시되기 전까지는 이거 늦추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반지의 제왕의 요번에 시즌 8이죠. 요번 시즌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대사가 나와서 아직 그게 인터넷에는 안 떠 있어 갖고 제가 그 대사를 정확하게는 못 옮겼어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진 왼쪽 사진에 있는 왼쪽이 이제 그 나이트 킹이죠. 저 괴물 같은 저 모든 걸 다 죽은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어둠의 왕. 그러니까 생명을 지우는 것이 최종 목표인 어둠의 왕인데 여기서 이제 브랜 스탁 여기 제이미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반신불수에 이렇게 눈도 지금은 눈이 좀 돌아왔는데 눈도 이렇게 그 영적인 세계에 빙이 돼 가지고 눈도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흰 눈알 돼 가지고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지내온 그 청년 있죠. 그게 브랜 스탁인데 이 브랜 스탁이 이제 결전이 다가오니까 이 나이트 킹을 죽일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이트 킹이 나를 죽이러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끼로 써가지고 나이트 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물을 짜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이트 킹이 나를 죽이려고 직접 올 거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나이트 킹을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브랜 스탁에. 그 사람들이 물어봐. 왜 나이트 킹이 널 죽이라고 오냐. 너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 지금 말하자면 장애인이고 힘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브랜 스탁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면 나이트 킹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생명을 지우는 거다 이거야. 생명을 지운다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생명을 지우려면 기억을 지워야 된다 이거야. 나 브랜 스탁이 이 빙이 된 이 영적 세계에서 기억을 총괄하고 있다. 인류의 기억을. 그러니까 나이트 킹의 입장에서는 나를 죽여야 다 죽이는 거다 이거야. 나를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그 나이트 킹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나이트 킹은 나를 죽이러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억이 없게 되면 사람은 짐승이 된다. 딱 그 얘기야. Without memory, man becomes animals. 그런 대사가 딱 나와요. 살벌하더라고요. 그 얘기 우리한테 바로 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탄핵에 기억을 못해? 짐승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과 해석, 인류 현대 문명에 대한 기억과 해석을 다 비틀려서 쟤들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돼진 거예요. 결국 싸움의 최종점은 어디냐면 기억과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에요. 집단 기억, 컬렉티브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 과거에 대한 해석, 역사 해석, interpretation of past죠. 그것을 그 기억과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 전쟁이 결국 궁극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정치 권력 싸움 당연히 위태 깔려 있는 거고. 그 우리의 기억과 해석을 이제 반전체주의라는 관점에서 다시 다 되살려내야 돼요. 대한민국이 반전체주의 하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니에요. 소련과 중공의 침략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걸 다 되살려내야 된다고. 세계 최강의 반전체주의 문학은 의외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로 보시면은 이게 잘 안 잡히고요. 지루하더라도 이건 꼭 소설로 봐야 될 그런 거예요. 톨킨이 지은 작품이죠. 톨킨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 책이 쓰여진 때가 스탈린 전체주의와 히틀러 전체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 쓰여졌어요. 1930년대부터 쓰여졌다고 이게. 톨킨의 말에 의하면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썼다라 그래요. 문재인 586 집단의 목표는 권력 그 자체예요. 자기들 권력의 영구적 보존과 유지. 그래서 제가 유사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헌법 이상하게 뒤틀려는 시도니 다 그런 거잖아요. 곳곳에 코드 인사니 헌재의 코드 인사, 사법부의 코드 인사, 검찰의 코드 인사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 권력의 영구화 그리고 절대화. 이게 전체주의 특징이에요. 체크앤밸런스 구조가 전혀 작동 안 하니까. 권력을 소수가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혁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혁명의 피값을 낮추는 거. 무혈화시키려면 우리 자유시민이 굉장히 전략화되고 지능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혼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좌절 속에서 이게 피값이 올라간다고요. 피값이.
이 피냄새를 빼내려면 혁명은 어차피 할 수 없어요. 피값을 낮추고 희생자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자유시민이 어마무시하게 지능적이고 전략화돼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목요일날 심판연대는 진영이를 또 심판을 하러 용산에 가죠. 내년에 뭐 지금 선거 안 나온다는 소문도 돌고 그래요. 이 사람 출세해 갖고 뭐 행안부 장관까지 갖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정치 왕철새거든. 이 사람이 박근혜 배신 때린 1번지거든. 김무성이랑 거의 다이다이해요. 김무성, 유승민하고.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배신 때렸죠. 그래서 여긴 가서 우리는 정치 철새를 앞으로 멸종시킨다, 표로.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은 목요일날 오후에서 30분 효창공원역 3번 출구 거기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